피부남이 간다 빵빵. 또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 여드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드름 흉터 없이 아름다운 피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 고전을 학교에서 저는 배웠었는데, 요즘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 좀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재밌는 고전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풀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같은 세대라면 박시부인전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시부인전. 혹시 우리 엔지니어 박 PD는 박시부인전 아세요? 모르시죠? 박시부인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 제가 배운 기억이 나요. 때는 바야흐로 세조시대인지 세종시대인지 조선시대에 이득춘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득춘이란 분이 아주 나이가 많이 먹고 늙어서 시백이라는 아들을 하나 갖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자손입니까?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집안에선 경사가 난 거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하면서 아주 이 시백을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이득춘이란 이 양반은, 이분은 또 이 지방에서 아주 유지로서 백성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또 그 관직을 하면서도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돌볼 줄 알고 아주 사람이 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눈여겨보던 박처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하늘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신선입니다. 근데 이 득춘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 정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라 치면 내 딸을 주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처사라는 이 신선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외동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하늘에서 천사를 이승에 내려보내면서 박처사의 딸, 이 신선의 딸로 내려보내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제약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딸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리고 냄새도 펄펄 납니다. 여잔데. 그리고 피부도 울퉁불퉁하고 엄청 안 좋아요. 그럼에도 이 박처사는 그것을 감추고 이 득춘이라는 이분한테 딱 갑니다. 가서 장기를 청하죠. 그래서 장기를 딱 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서로 아주 주고받고 장기를 두고 하면서 아주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딱 시베기가 딱 지나가니, 활중한 인물이 지나가니 딱 그럽니다. 이 박처사가 이득춘이란 분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관연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당신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해요. 이득춘이란 분이, 이 박처사란 분이 참 보니까 너무 인격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딱 봐도 보통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베기를 데리고, 그럼 이거 오래 끌 거 없으니 이 시백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자기 집으로 딱 데려가서 첫날 밤을 치릅니다. 이제 거기서 급하게 이 시백이 딱 이분이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딸은 얼마나 아름답고 하고 기대가 참 커서 따라갔습니다. 첫날 밤을 딱 치르죠. 얼마나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합니까? 딱 이제 이 첫날 밤을 치르는 이 부인의 그러니까 새색시 방에 딱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있고, 신부는 등 돌리고 딱 사무 간대를 하고 있는데, 딱 등 돌려서 탁 보면서 옷걸음을 딱 풀려고 보니까, 어머나, 이거는 얼굴이 너무나도 못생겼고, 그 못생김에 더해서 옆에 감히 갈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베기는 아예 첫날 밤을 치르질 못합니다. 참, 여기서 이게 고전이라 그렇지만 지금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고전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베기가 자기 부인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을 치르질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걸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항능을 칩니다.
자기 집으로. 그런데 이 박처사는 자기 딸을 딱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네가 3년만 참으면 너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할 테니 시댁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시댁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댁에서 그 부인들이 그 받는 시어머니한테 받는 시누이한테 받는 여러 가지 그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시댁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댁살이를 3년 동안만 견뎌내면 너는 분명히 아름다워지고 네가 더 나은 아주 귀한 부인이 될 것이니 그동안은 꼭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냅니다. 이 부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털널털널해서 이득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득춘 시부모한테 딱 가서 절을 합니다. 이득춘이 딱 보더니 뒤로 나자빠집니다. 아니 박처사는 그렇게 품위가 좋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분 앞에서 이런 추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한탄을 합니다. 이시백을 뭐라고 하질 못하죠. 자기가 봐도 이거는 진짜 너무 못생겼고 너무 추물이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시백이는 인물이 참 좋고 참 잘생겼고 좋은데 이 부인이 그런 추녀가 본부인으로 딱 들어왔으니 이건 거기에 있는 시종들마저도 전부 비웃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 부인이. 이 박씨 부인이 시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비록 이렇게 못생겼고 추물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뒤채에다가. 그래서 피화당이라는 피난해서 가 있는 집이다 해서 피난에 있는 꽃이 거하는 집이다 해서 피화당이라는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그 피화당에 딱 들어가서 집을 짓고 들어가서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합니다. 이 이득춘이가 임금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복을 입고 그 궁궐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복이 없어요. 근데 하룻밤 만에 그 조복을 지어서 아버님한테 탁 대령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또 이 과거를 치르러 가는데 연적을 하나 탁 줍니다. 그 연적으로 인해 가지고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의 대소사를 완전히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원활하게 흐르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란 세월이 딱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딱 낮에 남편을 부릅니다. 이시백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친정에 오늘 밤에 갔다 올 것이니 당신은 첫날 밤을 치를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시백이는 이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 깨나도 너하고는 첫날 밤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보따리를 싸서.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다 인사를 합니다. 제가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낭군님과 첫날 밤을 치르지 못했는데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득춘이 딱 보기를 이 며느리가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며느리가 해온 것을 봤을 때 이 또한 며느리를 믿어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방을 아주 이쁘게 꾸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딱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뵙질 않고 바로 피화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을 딱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모관대를 하고 절을 다 합니다. 그러니 이득춘이가 말하기를 오늘 밤 네가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대사를 치를 것인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런데 시백이가 너에게 첫날 밤을 치르러 들어오려는지 내가 그게 참 심히 걱정스럽구나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상자를 하나 딱 꺼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딱 드립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이게 무엇인고 하니 열어보십시오 합니다. 그걸 딱 뚜껑을 열어보니 며느리의 그 옛날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러한 거죽 허물이 딱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딱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이건 천상천하 완전히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며느리가. 당신이 진짜 내 며느리가 맞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이야기하기를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늘에서 저한테 제재를 가한 게 있는데 그게 3년이 되어서 풀려서
내가 내 난구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참고 지내면 이 허물이 벗어지는데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가서 이 허물을 벗고 아버님 어머님이 또 믿지 못하실까 봐 이 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동안에는 매우 근심스럽고 매우 슬프고 항상 한숨만으로 살았는데 그날 완전히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경사났네 경사났네 합니다. 이 며느리가 머리도 좋지요, 앞날도 미리 내다보지요, 모든 거 대소사를 잘하죠. 그렇게 이 며느리만한, 이 세상에 이 며느리만한 현명한, 지혜롭고 현명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거기에 딱 한 가지 흠이 뭐였습니까? 추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다 벗어 던지고 아주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연인으로 천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시베기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아들을 찾아서 오라고 하는데 이 아들내미는 첫날 밤을 치르겠다고 이 며느리가 부인이 딱 선언을 하고 갔으니 도망을 가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안 가려고. 동네방네 찾아다닙니다. 어느 곳에 숨어 있는 아들내미를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아버님이 이득춘이가 말하기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서방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해서 말 안 합니다. 무조건 갔다가 며느리 피화당에다 집어넣습니다. 불을 다 끄고 있고 며느리는 탁 등 돌려 있고 부인은 등 돌려 있고 이시배기는 탁 보면서 등 탁 돌려가지고 제발 오늘 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소 라고 합니다. 이 박씨 부인이 말하기를 서방님, 서방님 앞에 있는 상자를 보시죠 라고 합니다. 역시 이시배기는 시큰둥하면서 그걸 탁 보니 거기에 떡하니 허물이 벗겨져 있는데 깜짝 놀라지요. 이건 사람의 이 허물이 벗겨져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이오 하니 박씨 부인이 딱 자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엉덩방아를 찢죠. 한 번 더. 당신이 진짜 누구요? 내 부인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존댓말을 극존칭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남자랑 동물이 참 못됐어요. 여자가 이쁘고 아름다우면은요 존댓말을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니 서방님, 내가 서방님의 부인인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날 저녁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꼭끼요 하고 닭이 우는지도 모르고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이 샜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 부부는 3년 동안 쌓여있던 그 사랑의 정을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시배기는 자기 부인이 하는 어떠한 이야기에든 그 말에 고분 고순 다 듣고 밖에 나갔다가도 헐레벌떡 부인 보려고 달려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자만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아이돌 하죠. 지금 보면 40대, 3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분들이 연예인들 중에 아이돌 연예인들, 진짜 잘생긴 연예인들 나오면 깍깍 하고 소리를 깨끗 지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채널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채널 좀 돌리겠다고 나 축구 좀 볼게 하면 난리 나죠. 여자나 남자나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물은 잘나고 봐야 된다는 거고, 인물이 잘난다는 건 그만큼 잘생겨야 된다는 거고, 잘생긴다는 건 뭡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뜯어 고치지는 못할 망정 내 피부만이라도 이뻐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피부톤이 참 좋구나, 저 사람 피부가 참 좋구나, 저 사람이 그만큼 봤을 때 호감도가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얼굴이 뭡니까? 여드름으로 덕지덕지, 피부 트러블로 울긋불긋, 거기에다가 여드름으로 인한 우리가 일명 기름기라고 그러죠. 개기름기 질질 흘린다고 보십시오. 누가 옆에 오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내 자신을 관리하세요. 내 자신을 관리하면, 내 피부를 관리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높아지는 확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둘, 셋, 넷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빵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드리고 4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피부에 보약을 주는 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주는 남자 피부남이 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박씨부인전을 좀 이야기했죠. 박씨부인전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고전을 보나 지금을 보나 미래를 봤을 때도 우리는 이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한풀 이기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살인자가 아주 잘생긴 살인자예요. 아주 진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살인자예요. 근데 이런 살인자가 딱 법정에 섰을 때 걔가 그 사람이 아주 잘생기고 미색이고 이랬을 때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살인자야?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는 눈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첫모습,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첫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며야 된다는 거죠. 꾸민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민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간수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옷매무새, 그 다음에 내 피부겠죠. 부모님이 주신 내 얼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부 관리 하나만 잘해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다르게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어저께 저희가 여드름에 대해서 쭉 풀었고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허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특허가 원료, 천연 생약초에 대한 조성물에 대한 특허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이 동의보감에는 이 12가지, 10가지, 6가지의 이 약초들의 좋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부를 아름답고 젊고 그리고 여드름 완화를 시켜주고 여드름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그걸 국가기술개발로 입증을 받은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생방송을 하고 이 생방을 또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서 여기에 따라서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070-8184-6700번 전화하셔도 좋고, 저희 시크릿허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드려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어디 가도 내 피부가 참 제대로 좋아지질 않고 있어,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은 저한테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모셔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의 피부를 좋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나이스 기술 평가에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정도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나이스 기술 평가보다도 더 자긍심을 가진 게 뭡니까? 우리나라 산학기술대전에서 우리가 미래 유망 기술로 뽑혀 있다는 거에 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조달청에 저희가
등록돼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지정 증서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볼라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에스테틱. 그 다음에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만져드리고 얼굴을 만져드리고 마사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피부의 변화를 시켜드리는데 여기에 저희 제품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제품,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고가의 금액을 받고 해드린다는 거죠. 일명 말하면 고가의 그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와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여기 피부관리실에 한 번 가서 하실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한 달을 쓰실 수 있는, 그리고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의 피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피부 전문 관리 샵 에스테틱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오늘 일본에 또 제품을 보냈는데 일본에서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직접 솔루션을 해서 일본인들에게 그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한방병원, 피부과의원 이런 병의원에서도 저희 거 제품을 가지고 지금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드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제품으로 케어하고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여드름을 없애주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드름이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림으로 1회, 2회, 3회, 4회, 5회, 5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드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부분 보면 바르는, 병원에 가게 되면 여드름에 바르는 연고제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드름을 전부 일일이 짜줄 겁니다. 니들이라는 어떤 얇은 바늘이나 이렇게 해서 짜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연고제를 발라주거나 어떤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집에서 하시게 되면 손만 깨끗이 씻으시고 여드름 부위가 좀 올라와서 고름이 잡혀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짜내십시오. 흉터를 남기지 않고 저희는 그 여드름을 완화시키고 없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가 아주 맑고 아름답고 깨끗해지게끔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내 피부가 칙칙했던 피부가 점차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며칠 만에 경험한다고요? 단 7일에서 14일 이내에 여러분들의 피부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드름은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에 있는 호르몬의 생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올라나오는 겁니다. 그 여드름을 여러분들은 이게 귀찮으니까 막아야 돼, 안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나올 건 나와야 됩니다. 안에 숨어 있어서 좋을 거 없습니다. 나올 거는 계속 나오게 하되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 왕성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드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드름을 계속 뽑아내서 없애주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피부가 지속적으로 아름다움과 흉터를 남기지 않는과 그 다음에 내 피부가 깨끗하고 젊고 맑은 그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드름은 겉에서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호르몬과 또 내 기름기와 지분율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또 먼지가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 오면 청결하게 꼭 씻으십시오. 여드름 꼭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케어를 하신다면, 제가 솔루션을 드린 대로 케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맑고 아름다움이 바로 나타날 것이란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부분 여드름이 심했을 때 보면 좌측에 혼자 있는 1번처럼 이렇게 피부가 아주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가 까뭇까뭇하죠. 여드름은 올라와 있죠. 이런 형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아주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 안 좋게 된 피부를 그냥 놔두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그 피부 그 다음에 막 귀찮으니까 막 짜내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분화구처럼 되죠. 그 분화구처럼 돼가지고 얼굴이 그런 얼굴로 나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 이거 성형수술해야 돼. 돈 많으세요? 성형수술 하시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형수술은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거 아픈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선택을 하셔서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빵 하고 편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안에. 제가 넉넉 잡고 한 달이고요. 14일 이내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드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혹시 구매하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그 제품에 대한 100% 다 거저드리겠습니다. 환불을 보장합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드름 케어의 방법 4가지만 지킵시다. 1. 깨끗하게 씻는다. 2. 올라온 여드름을 꼭 짜낸다. 3. 저의 솔루션을 받은 솔루션으로 케어를 한다. 4. 마지막으로 맑은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기름기 있는, 유분기 있는 어떤 것도 바르지 마십시오. 그냥 매트한 저희 제품 시리즈로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드름 책임지고 저와 함께 솔루션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드름 완화를 시키는 그러한 14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찾아뵙고 또 다른 여드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이뻐져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그 잘생기고 아름답고 이쁨을 지금부터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보약을 주는 남자, 피부나무가 간다 빵빵. 내일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